자, 천재박 6단원 한국문학이 첫 번째 가시리 먼저 보시면 됩니다. 가시리 보시면요. 자, 봅시다. 지금 가시리는 다른 얘기가 바로 안 나오거든요. 그 오른쪽에 보면 고려가요의 특징이라고 있어. 고려가요의 특징. 가시리가 고려가요거든. 이거 먼저 보고 갑시다. 고려가요의 특징. 현금을 칩시다. 고려가요의 특징. 별표 바바박. 자, 첫 번째 332조의 삼음보. 세 글자 두 글자로 나누고요. 글자 수가 삼음보입니다. 그래서 음수율은 글자 수의 반복이라 그랬어. 이게 음수율이에요. 글자 수. 음보는 음보의 반복이고요. 그 다음 형식은요. 대체로 연이 구별되는 분연체, 다른 말로 분절체라는 말도 써. 똑같습니다. 그 다음 후렴구나 여음을 가진다. 역시 크게 구별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후렴구나 여음구 비슷하게 받아들이세요. 노래 끝에 같은 게 붙는 거야. 우리 애국가에도 후렴 있잖아. 무궁화 삼천리. 그죠? 정확히 나누면요. 후렴은 노래마다 애국가처럼 끝에 붙는 게 후렴이고 여음은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거야. 요즘으로 치면 요 베이비 이런 느낌이라고요. 의미가 없잖아. 특별한 베이비 한다고 애기 이렇게 해석하냐? 아니잖아. 그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내용은요. 남녀간의 사랑 노래가 많고요. 자연의 예찬 이런 것도 있는데 잘 없어요. 그 다음에 이별의 안타까움.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평민이라는 거. 여기다 별표 칠게. 평민들의 노래니까 남녀간의 사랑이나 이별의 안타까움 이런 노래가 많은 거예요. 플러스에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삶의 애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 그리고 소박하고 진솔하게 표현했다. 소박하고 진솔. 평민들 거니까요. 그러니까 고도의 비유를 사용하고 상징을 사용하고 있어 보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들의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고려 가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알겠죠? 고려 가요의 가장 큰 특징. 소박하고 진솔한 감정을 나타낸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심화를 조금 할게요. 바로 여기서 바로 심화를 조금 하면요. 방금 우리가 필기했던 내용을 토대로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자, 고려 가요는 기본적으로 평민들의 노래라고 얘기했어. 맞죠? 평민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사랑, 이별 얘기가 많습니다. 이걸 굉장히 진솔하고 소박하게 표현했다까지는 했어요. 자, 그런데 가봅시다. 그런데 이 노래가 조선이 되면, 조선이란 사회는 유교가 중요한 사회잖아. 지금으로 치면 체면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럼 이 조선의 선비들, 우리가 요즘 좀 나쁜 말로 선비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의미잖아. 제 친구들한테 선비질 한다고 욕 많이 먹는데, 어쨌든 간에 선비들은 이런 노골적인 사랑, 이별 이런 노래를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싫어한다기보다는 저질 이런 느낌인 거야. 그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남녀 여라고 해야 되죠. 두음법칙이 두 번째 글자는 안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 국어쌤은 이런 걸 너무 신경 써야 돼서 힘들어. 다시 남녀 상열지사라 하며 비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남녀 상열지사라 하면서 비판한 겁니다. 남녀 칠석 부동석, 칠세 부동석 이런 거 있잖아. 7살만 되면 남자 여자 같이 앉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처럼 비판한다라고 기억하세요. 조선에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많이 불태워요. 그래서 남아있는 고려가요가 몇 작품 안 돼요. 되니? 자, 이 정도만 가지고 심화라고 안 하겠지? 더 심화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선시대 일부 노래는요, 일부 고려가요가 궁중음악으로 불려. 임금 앞에서. 이상하지? 왜? 방금까지 욕했다고 했잖아. 남녀 상열지사라면서 비판했다고, 욕했다고요, 불태웠다고요. 그런데 일부 노래가
궁중에서 임금님 앞에서 불렸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자, 아까 무슨 노래가 많다고요? 사랑 노래가 많아요. 님한테 사랑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노골적인 노래가 많다고요. 그래서 그 고려 가요의 님을 누구로 바꾸면 되겠니? 임금으로 살짝 바꿔요. 그래서 임금님을 예찬하는 노래로 바꿔. 그래서 일부 노래가 궁중에서도 불린다까지. 됐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안 했으면 이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학교에서 얘기하면 이 정도까지 가면 굉장히 심화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실제로 작품 봅시다. 가시림. 자, 제목이 가시리라고 되어 있고요. 갑니까? 이 정도예요. 갑니까? 이 정도. 밑에 해제 좀 볼게요. 작품 내용 관련해서. 이 작품은 이별의 정한. 여러분, 한자가 나오면요, 한자는 제가 무조건 이별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별. 이별의 정한. 고려 가요로서 작자와 창작 시기는 알 수 없다. 작자 미상이에요. 왜? 뭐는 다 작자 미상이라 그랬니? 평민들의 문학은 작자 미상이에요. 사설 시조도 마찬가지예요. 돌쇠가 썼는지 갑돌이가 썼는지 알 수가 없다고. 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구전되고 구비되었다. 돌쇠가 지가 막 노래 부르고 돌쇠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사랑하는 임을 떠나보내는 시적 화자의 슬프고도 애절한 마음. 자, 화자의 정서는 슬픔이고요. 화자 끝내 그 감정을 절제. 요 단어가 중요하죠. 선택지 이런 단어 나왔을 때 잘 잡아야 됩니다. 이미 돌아오기를 기원하고 있는 A불비. A불비는 뒤에 진달래꽃 하면 A불비 또 나오는데요. 슬픔을 참는다 정도로 받아들이세요. 됐죠? 그러면 실제로 작품을 봅시다. 자, 고전 시간은요, 우리가 1번 고려 가요의 특징, 갈래의 특징을 잡았잖아. 그죠? 2번은 무조건 해석입니다. 해석. 지금 고어가 약간씩 섞여 있어요. 고어가 약간씩 섞여 있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끊을게요. 아까 우리 운율 봤던 거. 가시리 있고 나난 이렇게 괄호를 묶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서술형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아까 봤던 세 글자 두 글자가 나와. 332조의 삼음보. 나나는 여음구 투시거. 와, 이건 진짜 어려운 말이다. 여음구 후렴구예요. 여음구라서 괄호로 묶어버리세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얘를 빼고 332조로 나눠야 됩니다. 해석은 쉽습니다. 그냥 쉽습니다. 가십니까? 버리고 가십니까? 운율에서 조금 더 얘기하면 이런 말도 해요. AA, BA 구조. 같은 거 다른 거. 가시리 있고는 가시리 있고, 가시리는 가시리 있고의 축약형이랍니다. 뭐 이런 것도 챙겨 놓으세요. 내신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합시다. 가십니까?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겠지. 야, 너 진짜 가냐? 뭐 이런 얘기. 가지 마세요. 형어 미칩니다. 위증절과 대평성대. 별표를 안 칠 수가 없죠. 뭐가 등장했습니까? 후렴구, 조음구, 여음구 다 같은 말 묶으세요. 됐죠? 자, 그러면 이 후렴구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다시 좀 더 해드릴게요. 후렴구에 대해서 정리를 좀 더 하면, 자, 후렴구는요 일단 의미가 없어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리듬감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되니? 그 다음 아까 고려 가요는 연이 구별되는 분연체라고 했습니다. 얘가 연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죠? 후렴구를 기준으로 연이 나뉘고 있으니까 연 구분해준다. 분연체, 분절체. 세 번째, 각 연마다 끝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준다? 통일성을 준다. 그리고 형태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역시 암기의 영역입니다.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얘기할 수 있냐면, 심화하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의미가 없다고 해놓고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냐면, 시가의 내용,
아이고 어렵네. 내용과 상반된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을까? 오, 괜찮죠? 있어 보이네요. 시가의 내용과 상반된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야 돼. 왜? 아까는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의미가 없는데 왜 시가의 내용과 상반된다라는 말을 쓰지? 봐봐. 위증질과는 사실 잘은 안 느껴져요. 위증질과는 잘은 안 느껴지는데 보통은요.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 리을 이응을 많이 써요. 울림소리, 랄라랄라. 우리 청산별곡 보면 얄리얄리 얄라성이 얄라리 얄라라는 후렴구가 나오고 동동에 보면 아으다리 동동 이런 식으로 리을 이응을 많이 쓰거든. 리을 이응을 많이 쓰면 어떤 느낌을 줘? 경쾌한 느낌을 주잖아. 밝은 느낌을 준다고. 근데 지금 실제로 노래 내용은 어때? 되게 슬픈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가실에는 조금 안 어울려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고. 가실이 후렴구에서 오히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태평성대 별표. 제가 속삭일 때는 중요한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야. 딴짓 하다가도 뭐야 왜 안 들려? 이러면서 집중하라고. 자, 대평성대가 중요합니다. 대평성대 하면 우리 자주 들었던 비슷한 단어 있죠. 대가 아니고 뭐니? 태평성대. 대평성대 태평성대 그러면 왕이 정치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좋은 세상이야. 자, 가십니까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갑자기 와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러고 있는 거라고. 안 어울리죠? 이상하잖아 갑자기.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궁중음악으로 불렸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중요한 얘기죠. 궁중음악으로 불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른 작품, 이것도 역시 다른 작품이랑 연결하셔야 돼요. 다른 작품에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정석가나 동동 이런 거 보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따로 학원 오시면 프린트물로 드릴게요.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안 주면 달라고 하셔야 돼요. 다음 두 번째,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자, 이거는 해석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십니까? 자, 여기서는 원망의 고조. 이건 왜 강조하냐면 원망이라는 말이 나오면 고르기가 조금 어려워. 원망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 근데 자습서에 있으니까 이따 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잡사와 두어리만은 잡아두고 싶지만 나난 잡아두고 싶지만 선하면 아니 올세라. 자, 리을세라 좀 기억하셔야 돼요. 뭐뭐 할까봐 두렵다. 서운하면 아니 올까봐 두렵습니다. 자, 문맥적으로 연결해야 돼요. 내가 잡아두고 싶은데 니마 가지 마세요. 오빠 가지마. 하고 싶은데 내가 그러면 서운해하면서 아니 올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 여기서 서운하다는 건 그럼 누구냐? 누가 서운하겠어? 님이지 님. 내가 오빠 가지마 하면 님이 질척거리지마 너 이런 여자였어? 이럴까봐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못 잡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감정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보내주기 때문에 체념이라는 게 나와요. 태도죠. 역시 중요하죠. 근데 이거 가시리는요 부분마다 조금 다릅니다. 마지막은 또 체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3년에서는 체념.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화자의 태도에 대해서. 됐죠? 마지막, 서로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돌아오세요 돼 있습니다. 서로님 보내옵나니. 자, 서러운님을 보내옵나니. 자, 여기서 이 서러운이요 지금 여기도 잡서에도 주체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맞아요. 주체. 서러운의 주체가 누군지가 시험에 항상 나옵니다. 누가 서럽냐는 거야 지금. 누가 서럽냐는 거야.
누가 서럽겠냐? 님이 떠나는데. 당연히 화자가 서럽겠지. 맞니? 그런데 이거 학교 선생님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책하고 다르게요. 둘 다 된다라고 많이 나와요. 화자라고도 하고요. 님이라고도 해요. 님도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나를 떠나는 님도 서러울 수 있잖아요. 두 가지가 다 해석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임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화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학교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 다른 거니까 저한테 따지지 말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대로 해야 돼. 자습서에 있다고 해서 허락해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학교 선생님 필기대로 가야 됩니다. 둘 다 된다 할 수도 있고요. 화자만 된다 할 수도 있습니다. 별표 좀 칠게요. 꼭 챙기세요. 가시는 듯 도셔 오셔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자마자 돌아오세요. 자, 예전에 시험에서 또 어렵게 나온 게 뭐냐면 가시는 듯 도셔 오셔서 돼 있죠. 밑에 뭐라고 돼 있니? 돌아서서예요. 도셔는 돌아서예요. 돌아서 오세요 이 말이에요. 돌아서. 그런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도셔를 뭐라고 해석했겠니? 헷갈리게 다시 오세요. 어씨, 그럴듯하지. 낚이겠죠? 문제를 잘 내요 학교쌤들이. 매년 이것만 내는데 저는 그걸 또 매년 맞춰야 되잖아요. 잘 챙기세요.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여기 있네요. 서론 여기도 있네요. 임으로 보기도 한답니다. 그 둘 다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임과의 제휴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긴 표현으로 임의 귀환을 기다리겠다. 난 님을 계속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아까 체념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사연에서는 또 님을 완전히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중요한 거는 왼쪽이네요. 자, 임에 대한 화자의 태도,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운 원망이란 단어를 좀 챙겨 놓으세요. 그 다음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해요. 그래서 소극적, 별표, 자기 희생적. 진달래꽃하고 비슷하네요. 자기 희생적.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별의 상황에서 화자의 태도라고 하면 붙잡는 게 적극적이라 그랬어. 붙잡는 게. 가지 마세요 하는 게 적극적이에요. 우리 시가에는 잘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 뭐 있니? 고려가요 중에 서경별곡. 이것도 작품 제가 예문으로 드릴게요. 서경별곡은 적극적 여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사문보 됐습니다. 자, 밑에 제자 개관 봅시다. 얘들아, 개관은 내신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작품 개관은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외우세요. 노트 하나 준비해서 쓰세요. 시험 범위 작품들 개관 중요 특징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리면 좋겠는데 또 안 할 거잖아. 일단 해볼게요. 해볼 테니까 암기를 좀 합시다. 자, 갈래 고려가요 얘기했고요. 서정 사랑 노래니까 민요는요 보통 사문 보면 다 민요조라고 얘기해요. 사문보. 애상 또 나왔네. 애상 무조건 애상은 무조건 뭐다? 사랑이다. 오케이. 제전의 인과 이별, 이별의 정한 332조 사문보. 각연 이행 두 줄이에요. 후렴구 빼고 얘기하네요. 이런 것도 중요하겠다. 이거 시험에 나오면 헷갈리겠다. 각연 이행으로 봅니다. 분연체, 연장체. 기승전결 4단 구성이면 그냥 기승전결 하세요. 지금 사연이니까. 표현은 반복법을 사용했다. 순우리말을 많이 썼다. 애절하고 간결한 가사. 민요가 나중에 고려의 궁중음악인 소각으로 개편되면서 투식어, 후렴구가 첨가되었다고 추정된다. 고려의 궁중음악이란 말을 또 썼네요. 고려 시대에도 궁중음악으로 불리다가 조선에도 궁중음악으로 불렸다. 요거는 다른 책하고는 조금 다른 설명인데 일단 학교 선생님 하는 대로 따라갑시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가실이 끝.